그래서 처음 그 오버 커뮤니케이트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넘치는 게 좋지 않다고들 하잖아요. 그리고 이것 또한 업계나 회사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세일즈에서 일하시거나 마케팅이거나 아니면 텍 기업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오버가 더 낫다, 언더보다는.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 할수록 더 좋다. 근데 그게 무슨 스토커처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사람한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네, 첫 번째는 never assume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이 이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미팅을 했어.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자. 그럼 네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할게라고 이제 회의를 마쳤는데 그 회의를 마치고 그대로만 놔두면 그거는 어수선하죠. 내가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요만큼 해놨을 거야. 그리고 나한테 그걸 공유를 해주겠지? 아니면 내가 내 매니저한테 이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지?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냥 내가 알아서 진행을 하면 돼. 근데 그럴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never assume이 그런 의미에서 절대 저 사람이 이미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거라는 착각? 또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거라고 기대를 이만큼 하고 있을 거라는 그냥 착각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거를 꼭 확실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동의를 구하고 서로 이렇게 컨펌을 해야 된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recap in written format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. 그렇게 assume을 안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다 알겠지만 문서로 남겨놔야 돼요. 다 그 회의에서만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왜냐면 사람들은 다 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. 오해의 소지도 늘 있고 그래서 꼭 회의 끝나면 그 회의 기록을 다 정리를 해서 꼭 이렇게 쉐어링을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리캡을 이렇게 하기로 했고 넥스트 스텝은 언제고 오너는 누구고 누가 언제까지 일을 완료해야 되고 또는 보고 상황을 공유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같이 리캡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가 repeat and remind인데 이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일의 완료가 언제까지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뭐 나한테 인풋이나 피드백 주기를 뭐 일주일 후, 2주일 후라고 했는데 그거를 미팅을 하고 나서 written 포맷으로 해서 공유를 했어요. 그치만 또 어순을 추측을 해서 2주면 당연히 이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나한테 그거를 내가 원하던 피드백이나 인풋을 줄 거라고 하면은 그게 아닌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닌 경우가 됐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을 블레임하는 거예요.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죠. 그 사람이 약속을 했고 이때까지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. 그러면은 그때 나오기 쉬운 게 왜 그 passive aggressive라고 하잖아요. 그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? 간접적 공격성인가요?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? 그 왜 공격적으로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놓고 공격적이지는 않은데 비꼬아서 공격적인 경우. 그래서 예, 그럴 경우에 그때 너가 이거 하기로 했잖아. 해결했는데 네가 안 했네?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 그 relationship 돌려가기. 네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냉소적 맞아요. skepticism. 그런 경우에가 이 동료 간의 관계, 협력 관계를 그르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잘못을 따질 이유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일 잘 너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내가 리마인딩을 줬어야 됐는데 그 사람이 뭐 2주 후에 나한테 이 확답을 줘야 되는 경우였다면 일주일에 한 번 더 리마인딩하고 폴라이트하게 아니면 2주 전에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확답을 주기 편하도록 내가 좀 더 유도를 해서 이걸 확실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나름 이제 배우게 돼서 지금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 중요하지만 그 리마인드를 계속하고 리핏을 해라.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. 이걸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커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너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사람이 결국에 무시를 하게 되잖아요. 계속 똑같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이메일을 보냈네. 그렇게 하진 않으려면 조금 더 현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채널을 바꾸거나 메시지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미팅 후에 이메일로 이제 리캡이나 넥스텝을 정해서 정리를 해서 보냈다면
다음에 리마인드는 그 이메일에서 이제 forward를 하거나 reply를 해서 근데 이거 다음 주 거 그냥 젠틀 리마인드 하고 싶었어 하는 거겠죠. 근데 그 다음에 또 리마인드를 한다면 이메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채수로 하거나 핑으로 하거나 해서 근데 그냥 젠틀 리마인드야 너 내일 이때까지 우리 이거 필요한 거 알지?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나가면서 같이 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미팅을 할 때 근데 이때 이것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지? 이렇게 또 언지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너무 뻔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도록 하는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버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는 거는 계속 그 레귤러리 하고 또 체이싱을 하는 부분인데 결국 또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일잘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미리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제가 왜 상사한테도 저는 똑같이 그거를 적용을 하는데 저는 좋은 후임이라는 거는 그 상사가 나한테 뭘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상사가 뭘 원하는지 해서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일맥상통해서 봤을 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상사가 휴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출장을 길게 갔다 와서 저희가 매일 하는 이 업무에 조금 더 떨어져 있었다. 그런 경우에는 그 상사가 저한테 묻기 전에 아니면 저희가 이제 원어원을 해서 그거를 제가 디브리핑을 하기 전에 미리 저가 한 그동안 일의 진전, 프로그레스나 저희 팀의 진전 아니면은 프로젝트의 진전을 다 정리를 해서 미리 이메일로 보내드려요. 그래서 뭐 휴가 가 계신 동안 일의 진전이 이렇게 되었다. 물론 프로젝트 트래커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절대 어수하지 말 거. 그 프로젝트 트래커를 상사가 매일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과 여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프로젝트 트래커에 이제 링크를 걸겠죠. 더 자세한 상황은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. 아니면 나한테 원투원 할 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다. 그지만 그 전에 이메일로 정말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딱딱 정리해서 드리는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의 개인적으로 저 상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임프레스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거를 내가 해달라고 했을 때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먼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, 너무 고맙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I'm talking syncopated breathing, love every evening, going 3, 6, 5.